이은혜는 대한민국의 범죄자다. 1991년 무남동료 외동딸로 태어난 그녀는 국가 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다고 한다. 러브하우스에 출연했다. 러브하우스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집을 실용적이고 예쁘게 개조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방송 출연 당시 13살이었던 이은혜는 부모님의 휠체어를 보관하느라 내 방을 가질 수 없어서 같이 방을 쓰는데 제 잠버릇이 심해서 죄송하다라고 말하며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생각하는 기특한 마음씨는 물론 나중에 커서 받은 만큼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런 그녀의 모습에 이은혜 가족을 직접 만나고 도왔던 신동엽은 수많은 러브하우스 사연자 중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 뒤 신동엽은 실화 탐사들을 통해 범죄자로 추락한 이은혜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고 사건 관련 내용을 보는 내내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은혜의 첫 범행이 발각된 시기는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이은혜는 남성에게 돈을 받고 방으로 유인한 뒤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이나 돈을 훔쳐 달아났다고 한다. 이 같은 절도 행각은 대부분 친구들과 함께였으며 15살에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힌 뒤 최소 9번 이상 입건되었으며 소년부 재판에 회부된 것만 5번이라고 한다. 참고로 2010년에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는데 당시 이은혜는 임신 중이었다고. 이처럼 10대부터 잦은 일탈과 범행을 저질러온 그녀는 결국 상습범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는 단순 범죄에서 보험 사기와 같은 복잡한 범죄로 범행 방식을 넓히기에 이르렀는데 2014년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친구 B씨와 약혼을 한 이은혜는 결혼을 앞두고 태국 파타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자친구 B씨는 파타야 인근 산호섬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의 유족들은 이은혜의 전화를 받고 사고 소식을 알게 돼 태국으로 건너갔다고 한다. 당시 그 사건은 현지에서 사고사로 종결되었는데 가평 계곡 사건이 일어난 뒤 스노클링 사고 당사자의 친형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은혜를 통해서 들었던 사고 당시 상황이 다르거나 듣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다. 분명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유품에서 핸드폰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동생이 2년 가까이 사귀는 동안 이은혜와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 그런데 핸드폰 없이 유족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었다. 파타야 사건으로부터 몇 년 뒤 이은혜는 또 다른 남자 C씨와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되었고 혼인신고를 한 지 5개월 만에 자신을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한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고 한다. 금액은 총 8억 원. 그때부터 이은혜는 남편 C씨를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는데 먼저 2019년 2월 강원도 한 펜션에서 보거 피와 정소 등을 섞은 음식을 남편 C씨에게 먹였다. 그러나 치사량 미달로 범행은 실패하고 말았고 당시 남편 몰래 만나고 있던 내연남 조연수에게 보거 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실패했냐며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한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이번에는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남편 C씨를 낚시터에서 고의로 물에 빠뜨렸는데 가까스로 물 밖으로 나오자 C씨는 이은혜에게 너가 밀었잖아 나 알고 있어 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은혜는 내가 오빠를 왜 미냐 그래 내가 오빠 담그려고 낚시터에서 밀었네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고 그렇게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이은혜와 조연수가 치밀한 범죄 계획을 벌이고 있을 때 당시 C씨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16년간 대기업에 다니고 6천만 원 상당의 연봉을 받은 그였지만 이은혜와 혼인신고를 한 지 1년 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만큼 금전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은혜는 C씨 가족명의 카드로 카드깡을 하거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약 2억 원가량의 돈을 뺏어갔다고 한다. 낚시터 사건으로부터 한 달 뒤 남편 C씨는 이은혜 측 지인들과 가평 용서폭포에 놀러갔다고 한다. 그날 밤 이은혜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 C씨에게 절벽에서 다이빙을 강요했고 처음 C씨는 뛰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은혜가 그럼 자기가 뛴다고 말해 어쩔 수 없이 다이빙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C씨는 물속에서 나오지 못했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사건 초기에는 단순히 물놀이를 하다 일어난 사건으로 보도되었지만 C씨의 누나가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는 형사에게 이 사건을 제보하였고 그렇게 내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뻔뻔한 인간은 수사 중인 사실도 모르고 그 아래 보험사가 횡포를 부린다며 제보를 하기도 했는데 결국 이은혜와 조연수의 악행이 낱낱이 파헤쳐지면서 경찰은 이들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피해자 C씨를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 수배했다. 조사가 시작되면서 전에 언급했던 보거 사건, 낚시터 사건 등 여러 차례 잔혹한 범죄 시도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은신처를 마련해 생활하던 이들은 수배한 지 17일 만에 검거되었다. 여담으로 이들은 도주 중에도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는데 그때 이들이 CCTV에 촬영된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고 하며 성형으로 신분 세탁까지 하려던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보고 있으니 누군가 떠오른다. 이상이다.